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스 성공 전략의 김종성입니다. 우리 증시가 장 초반에 1800선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아주 기분 좋게 출발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외로 많이 줄었고요. 마찬가지로 2분기 경제 성장률 그중에서도 무역수지 적자가 전월 대비 14% 감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게 시장에 영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다만 부담스러운 점이 있다면 중국에서 들려오는 계속된 긴축 우려 때문인데요. 우리 증시도 상승분을 대거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재는 코스피가 1802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대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483선을 기록하고 있고 상승폭은 0.3%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장 상황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실 분들은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샵 5588번으로 현재 보유하고 계시거나 매수를 하고 싶으신 종목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현재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어제 4만여의 날을 무사히 넘긴 국내 증시, 앞서 뉴욕 증시 상승 마감이라는 대외 변수가 뒷받침되자 오늘장 1800선 돌파에 성공했습니다. 2년 3개월 만인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는 1800선 지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7포인트 오른 1802포인트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은 1792포인트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장 시작 10분 만에 1800선을 돌파했지만 개인과 그리고 기관 쪽에서 매수폭이 줄어들면서 1700선까지 내려가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프로그램과 외국인 쪽에서 강하게 매수하면서 아직까지 1800선 지지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수급 상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4천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4천억 원 정도 매수폭이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매수 물량이 줄어들었는데요. 현재 200억 원 정도 사주고 있습니다. 어제 900억 원 가까이 사줬던 연기금 쪽에서는 매수 물량이 줄어든 상태고요. 투신권에서는 아직까지 매도 물량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이 매도하고 있는데 현재 4천억 원 정도 강하게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가봅니다. 코스닥 이틀 연속 상승하고 있지만 상승 탄력은 조금 크지 않은 상황인데요. 현재는 1.7포인트 오르면서 483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484포인트 출발한 이후에 장중에 60일 이동평균선 위에 올라서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상승 탄력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480선 초반에서 횡보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합니다. 현재 코스닥에서는 세 주체 모두 관망하는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쪽에서 80억 원, 그리고 기관 쪽에서 19억 원 정도 사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 쪽에서 70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가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4일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원 90전 내린 1165원, 50전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관망하는 분위기가 펼쳐지는 가운데 뚜렷한 방향성은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에서 달러 매도세가 나오고 있지만 최근 하락에 따른 부담이 낙폭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1800선을 돌파하자 증권주들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기관 쪽에서 강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대우증권과 삼성증권을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투자증권이 6.4%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동양종금증권도 3.6% 오르면서 증권주들이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권주 살펴봤으니까요. 한번 금융주 중에서 은행주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금리 동결에 따라서 하락했었는데요. 네, 오늘장에서는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신한지주가 2.6% 오르고 있고요. 우리금융이 2% 오릅니다. 외환은행도 마찬가지로 3.6% 외국인들의 매수 속에 오르면서 은행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금리 동결 여파로 하락했었던 보험주들은 아직까지 일어나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IT주와 자동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상승 움직임을 이어갔는데요. 하지만 상승폭을 반납한 상태입니다. 삼성전자, LG전자, 하이닉스만이 빨간불을 유지하고 있고요. LG디스플레이, 삼성전기, LG이노텍은 하락 반전한 상태입니다. 자동차주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0.6% 하락으로 바꾼 상태고요. 쌍용차는 2.7% 내립니다. 현대모비스, 만도 마찬가지로 내리는데요. 반면에 자동차 부품주들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올 들어 주가가 급등하고 있지만 실적 개선폭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가는 저평가된 상태라고 호평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우하이텍이 6% 오르고 있고요. 대성헬텍이 14%, 세원전공 그리고 인지컨트롤도 마찬가지로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석유화학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제마진 개선 속에 정유주들을 중심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LG화학이 1.3% 오르고 있습니다. SK에너지 외국인들이 9거래일 연속으로 매수하면서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GS는 오늘 52주 신고가 다시 쓴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시장 흐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장 코스피가 1800선 안착에
성공할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2시 구간 시장 상황이었습니다. 네, 대신증권 최재식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1800선 정말 오랜만에 돌파를 했습니다. 지지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현재 시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현재는 약 17포인트 올라서 1802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우려가 완화된다는 소식이 다수 발표되면서 현선물 외국인 중심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건수는 7월 이후 최저 발표했고요. 일본의 2분기 GDP 성장률은 예비치 0.4%에서 확정치 1.5%를 발표되면서 일본 증시와 함께 한국 증시의 상승에 큰 폭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밖에 중국의 8월 수입 지표를 비롯한 무역 수지, 주택 지표 이러한 부분들은 중국 증시의 일부 지표는 부정적 영향을 작용했지만 중국의 8월 수입 지표는 상대적으로 예상보다 크게 양호하게 나오면서 한국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편입니다. 기관은 증권이 매수를 견인하는 모습이고 투시는 6일 만에 순매수 중에 있는데요. 오전에는 순매수했었지만 현재 매도세로 다시 전환이 됐습니다. 증권, 은행, 섬유유업, 화, 운수창고, 전기전자 등이 상대적 강세 중이고 보험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1800선을 넘긴 넘었는데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투신권에서 펀드 환매 매물로 보이는 그런 물량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1800선 안착이 가능한지 그 여부를 한번 진단해 봐야 되겠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일단은 장중에 1800이 돌파되면서 지금 기대 심리가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안착은 있을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만 저 자체로는 그게 일시적인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는 편입니다. 낮아진 눈높이를 초과하는 최근의 중국과 미국의 경제지표 발표는 1800선의 단기적인 안착에 힘을 실을 수 있다. 그렇지만 20일 FOMC를 앞두고 8일 발표된 베이지북이 미국 경제의 판단을 하향 조정함에 따라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박스권을 벗어나기 힘들 전망이 있고 중국 증시도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른 영향이 한국 증시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국 증시의 1800포인트의 지속적인 안착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섣부른 판단을 내리긴 어렵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이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어떤 부분에 저희가 초점을 두는 게 좋을까요? 예, 전반적으로 이제 경계된 우려, 기본적인 우려에 대해서 많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 많이 이제 완화가 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8월에 WD 우려 이후에 이제 그 이후에 예상치 부분들이 상당히 눈높이를 낮추어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실제 발표된 것들은 그거보다 훨씬 양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한국 증시뿐만 아니라 해외 증시에도 분명 긍정적인 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멘텀 자체 측면에서 본다면 그네들의 지표 자체가 박스권을 상단을 돌파해서 안착할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느냐에서는 좀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요. 그에 따라서 저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좀 해외 증시의 박스권 가능성을 고려한 국내 시장에 좀 시장 전략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3분기와 4분기 실적이 전분기 대비 증가하는 종목으로 좀 단기적인 관심도 유효하다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많은 종목이 올랐지만 상대적으로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덜 오른 종목 중에서 고른다면 에이스디지텍, 락앤락, 네오지게임즈, BHI, 웅진싱크비, 셀트리온 이런 게 되고요. 관심 업종으로는 지금 빠르게 건설화학, 이렇게 증권 이렇게 순환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재 산업재가 상대적으로 IT보다는 좋겠고, 그 과중에서도 이제 하나의 업종을 선정을 하자라면 단기적으로는 건설 업종의 우량주에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의 최지식 팀장과 함께 구체적인 시장 상황 그리고 또 투자 전략까지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흔히들 야구에서도 보면 1번 타자가 안타를 치고 나가면 2번 타자가 뭐 삼진이라든지 병사를 치면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지거든요. 오늘 장이 좀 그런 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 쪽에서 계속해서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 좋을 텐데 오늘 약간 삐끗했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약간 삐끗했지만 뭐 병살타 정도는 아니고요. 어제 미국 쪽에서 나온 지표가 좋았기 때문에 중국 쪽은 또 안 좋을 수 있다. 상관관계가 있는 지표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미국의 무역 수지하고 고용 지표가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죠. 하지만 어제 상승폭을 줄였던 것은 도이치방크의 증자 소식이었고요. 유럽은행 건전성이 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상승폭은 좀 줄였지만 그래도 상승세 유지하면서 아시아 시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일본은 뭐 한때 2%대까지도 올랐었는데 지금은 뭐 1%대로 상승폭을 좀 줄였었고요. 우리는 1800포인트를 돌파를 한 상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보다 좀 견고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쪽 경제 지표 말씀하신 대로 그 지표가 나오면서 중국이 좀 약간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 쪽에서 오늘 나온 지표가 무역 수지하고 주택 지표죠. 중국 쪽의 무역 수지는 미국 쪽이 좋아지면 반대의 결과가 나올 확률이 크다고 봤어야 되는 거죠. 미국이 어제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중국의 오늘 지표 그다지 좋게 볼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하다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날 환율 가지고 둘이서 싸우는 거고요. 지표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은 전년 대비 8월 수출액 증가폭보다 수입액 증가폭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고요. 무역 수지가 그러니까 당연히 예상보다 적게 나왔고요. 전년 대비는 일단 크게 증가했다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은 장 초반에 긍정적인 시장 흐름이 나타났지만 갈수록 약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부동산 쪽을 놓고 보면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예상보다 좀 그 상승폭이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동안에 중국 정부가 긴축 조치를 취해왔던 그 효과가 나타나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시장을 확실하게 약세로 돌려놓은 것은 다음 주 월요일로 예정됐었다. 이렇게 저도 말씀을 드렸던 그 경제 지표들이 이번 주말에 발표한다는 그 블룸버그 뉴스가 나오면서부터인데요. 이것이 또 금리 인상이나 위안화 절상을 취하기 위해서 빨리 발표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가 거론되면서 또 불안감을 또 키웠고 그러한 긴축이 아니더라도 설사 아니더라도 일단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뉴스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경제 지표를 보면은 그러한 점들을 할 것이다 이렇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중국 시장의 반응 자체가 안 좋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권 증시의 상승폭을 축소시키는 모습으로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뭐 일단은 병살타가 아니라니까 상당히 다행인데 그렇다면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1800이라는 의미 있는 선을 넘었습니다. 지지를 받을 수 있는가가 상당히 중요한데 앞에서 최식 팀장은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좋게 보는 건 확실하죠. 하지만 속도 조절은 저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국 쪽에서 긴축을 한다는 것이 아직 사실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이번 주말에 경제지표 일정이 진짜로 나오는지 이것도 또 중국 쪽 믿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 초에 또 나올지 이번 주말로 진짜로 땡겨서 나올지 다음 주에 또 어떤 조치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걱정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무역 수지가 기대치보다 안 좋게 나왔는데 위안화 절상을 한다는 것도 약간 좀 말이 안 되고 부동산 지표도 예상보다 안정되게 나왔는데 이 시점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 이것도 약간 좀 이상하긴 한데 만약에 가능성을 따진다면 금리 인상 쪽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왜냐하면은 월요일에 지금 예정됐었던 그 물가지수 때문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도 CPI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지도 모른다는 말씀 이미 드렸고요. 또 그 추세가 10월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 또 이러한 선제 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의 지표하고 또 정부의 조치를 다음 주 쪽까지 좀 지켜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단정하기는 힘들지만 아무튼 불확실성이 이미 나타났다. 이것은 우리 시장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오게 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불안하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오늘 또 선반영되는 차원도 있죠. 일본 증시도 상승폭을 많이 줄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일시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는 것이고 설사 그러한 긴축이 나와도 일시적인 반응에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 조절만 하자 이 차원의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동안의 1800포인트를 우리가 돌파 시도를 하면서 8월부터 한 달 반의 수렴 과정 이후에 나타나는 이 상승세이기 때문에 시장은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죠. 기술적으로 봐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난다 이렇게 예상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자꾸 이 속도 조절 얘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글로벌 경기 동향을 확신하기 힘든 상황에서 또 단기적으로 또 중국 쪽 경제 지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다음 주에 미국 경제 지표도 좀 일정이 빡빡한 그런 편입니다. 또 국내 수급 차원에서 봐도 국내에서의 펀드 환매 속도가 다시 가파라지고 있고 이게 1800 넘은다 해서 또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국내외 재료를 놓고 봤을 때 변동성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 시점에서 무리하게 추격 매수는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시장이 긍정적이지만 또 탄력적으로 막 올라간다. 지금 시점에서 1900이다 2000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점진적인 상승 추세를 염두에 둔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있어 보이고 그러한 상황에 맞춰서 투자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좀 미국 쪽 경제 지표가 빡빡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지표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뜯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예, 오늘 경제 지표에 이어서 중국 쪽에서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다음 주 초에 나올지 이번 주말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생산자,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소매 판매, 산업 생산, 고정자산 투자 같은 지표가 다음 주 초에 예정이 돼 있었었고요. 이 지표 중에서 생산자나 소비자 물가 지수 좀 중요하게 볼 필요 있겠다. 결국 오늘 나오는 그런 뉴스에서 한 번 정도 점검하고 넘어갈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13일 같은 날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나오고 이제 미국 지표들은 14일부터 줄줄 나오고 있는데요. 소매 판매 기업 재고부터 시작해서 제조업 지수하고 또 필라델피아 연준 지수까지 나오고요. 또 물가 지수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쪽뿐만이 아니라 미국 쪽에서도 이제 물가 얘기가 나올 테고요. 미국도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은 제조업이나 소비 지표가 될 텐데요. 무게감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이 클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8월 ISM 제조업 지수가 좋게 나왔는데 과연 이 세부 항목별로 불안 요소가 있었던 점을 이번에 좀 무마시키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지 관심이 간다 이 말씀 드리겠고요. 7월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13일에 나오죠. 이미 7월 지표들은 다 한국, 중국, 미국 다 발표가 된 상태지만요. OECD 기준에 의한 또 경기 선행 지수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리뷰를 좀 해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 유로존 부실이 다시 거론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기를 한번 재점검하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고 13일 월요일 밤에 발표되니까 화요일 이 시간에 한번 다시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과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의 최일종 팀장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들이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수급 상황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의 지금 강한 매수세가 지금 유입이 되면서 종합지수를 강하게 1800포인트를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프로그램 매수가 이제 외국인 매수와 같이 엮이면서 대규모 프로그램 매수도 같이 5천억 가까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외국인들이 이제 같이 엮여 있는 그러한 이제 프로그램 매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폭의 순매수를 하고 있는 기관들 흐름상으로 보면은 순매수가 나와 있습니다만 기타 법인과 투신 쪽 그리고 보험 은행 쪽에서의 그 순매도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펀드 매도라든가 이런 쪽이 환매가 계속해서 유출이 되는 그러한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은 이제 이벤트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컷오프 만기가 지나가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1800포인트를 안착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상당히 지금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중요한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 살펴보게 되면요. 거래소 쪽에서 외국인들 4210억의 순매수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4500억의 순매도, 기관 쪽에서 280억의 순매수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외국인들 97억의 순매수 흐름, 개인 쪽에서는 110억의 순매도, 기관 쪽에서는 41억의 순매수하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업종별로 살펴보면 증권업종이 상당히 눈에 띄었고요. 전기전자 업종도 장 일부에는 또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매매 상위 종군에 올라와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순매수하는 종목들 일부 전기전자 쪽 그리고 나머지 또 반대쪽이 되는 전기전자 뭐 이렇게 나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LG디스플레이와 KB금융, 한국전력, LG전자 그리고 NHN 등으로 순매수 규모가 좀 확연하게 드러나는 큰 폭의 유입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매도하는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기와 삼성생명 그리고 현대중공업과 대한항공, 삼성테크인 등으로 매도가 계속해서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들 쪽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요. 기관들 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증권주를 핵심으로 이렇게 좀 꼽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관들 쪽에서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사고 있는 쪽은 이제 삼성증권과 대우증권, 그리고 SK에너지, S오일, 그리고 호남석유 등으로 순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도하는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은 삼성테크인, 현대해상, 그리고 삼성물산과 KTNG, 삼성전기 등으로 순매도를 좀 확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시매매, 외국인들 기관 동시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은 상당히 좀 탄력이 오늘 뭐 상승폭이 크죠. SK에너지와 KB금융, 대우증권, S오일 그리고 NHN 등으로 동시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KB금융을 140억 이상의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이제 대우증권을 100억 이상의 순매수 흐름 보여주고 있는 게 조금 차별화되는 그런 흐름이고, 동시에 비슷한 규모로 상당 규모가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 게 SK에너지입니다. 그래서 SK에너지 같은 경우는 오늘 상승률도 상당히 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현대산업, 두산인프라코, SL, CJ인터넷 이렇게 4종목을 이번 주에 저희가 관심 종목으로 살펴봤었는데, 이 종목군들 모두 다 수익권에 놓여 있는데 과연 매수 가격까지 내려왔었는지 그 여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먼저 뭐 월요일부터 말씀을 드린 게 이제 현대산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대산업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매수가를 갖다 29,000원에서 30,000원 정도로 이제 분할 매수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살펴봤을 때 과연 가격대가 왔는가 뭐 이렇게 봤을 때는 비슷한 그러니까 매수가 상단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살짝 왔던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저항선이라고 할 수 있는 201선 부근에서의 어느 일정 수준 눌림목 조정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29,000원에서 30,000원 정도 수준까지 매수 구간을 잡아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30,000원 정도까지 이렇게 살짝 찍었다가 다시 올라오는 부분이고, 그 현 상황에서는 29,000원에서 30,000원까지는 안 온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30,000원 정도가 이제 박스권 하단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격 매수보다는 이제 일정 수준 조금씩 매수를 해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보수적으로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구간은 29,000원대에서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입니다. 계속해서 보유 의견을 드리겠고요. 목표가 35,000원까지, 손절가 27,500원까지 계속해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제 화요일날 두산인프라코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산인프라코 오늘의 가격대 매수가를 제가 잡아드릴 가격대가 이제 2만원에서 2,700원 정도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26,50원이 적용이 돼 있는데요. 일단은 매수가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수 지속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고, 현 국면에서 일단은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단봉 위주의 이 횡보, 거의 2주 정도가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데, 다음 주 정도에 한번 이렇게 위쪽으로 상방 쪽으로의 모멘텀이 실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25,000원, 손절가 18,500원까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매수를 하시면서 보유를 하시는 쪽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아울러 이제 대형주 쪽으로보다는 이제 중소형주 쪽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해서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던 게 SL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오늘은 50원이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고점이 14,700원이 오늘 장중 고점이 나왔고요. 살짝 음봉이 나오는 그런 패턴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이러한 부분은 한번 장대 양봉 뒤에 쉬어간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수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의 매수가가 12,500원에서 13,500원 정도 수준까지 매수를 한번 해보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은 그 가격대 안 왔죠. 이 흐름상으로 보게 되면은 다음 주 초반에 한번
살짝 눌리게 되면은 13,500원 그 상단 부분까지는 좀 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 한번 눌릴 때 그때 한번 매수 쪽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추격 매수는 좀 자제를 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 매수 이후에 조금 보유를 하시면서 중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가격대는 17,000원 선을 이제 목표가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손절가 부분은 이제 11,500원 정도를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11,500원까지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제 전일 같은 경우는 이제 CJ 인터넷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CJ 인터넷 037150 네, 매수 가격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11,700원 정도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차트가 지금 잘 안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오늘 200원 마이너스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데 200원 마이너스에서 현재가 부근이 상당히 좀 12,200원 정도 구간이 돼 있죠. 12,200원 정도 구간이면은 일단 계속해서 매수 구간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700원 하단부까지 매수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장대 양봉 이후에 나타나는 이제 눌림목 조정 이후에 추가적인 이제 테마 그런 쪽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봐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14,000원 부분까지의 그 목표가를 말씀을 드렸고요. 손절가는 11,000원까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CJ 인터넷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제 코스닥이고 시간이 길면 안 되기 때문에요. 일주일에서 한 일주일 절반 그러니까 한 2주 정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횡보를 하거나 슬슬슬 이렇게 가격이 힘없이 무너지는 부분이 있으면 일단 현금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손절가 부분은 따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기간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기간은 이번 주부터 해서 다음 주 금요일까지 이렇게 보시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J 인터넷은 다음 주까지 한번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의 최일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잠시 뒤 스피드 종목 상담이 시작됩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코너입니다. 샵 5588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매수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종목이 있으면 빠르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5588번입니다. 이번에는 이번 주 살펴봤었던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들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룡승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S폴리텍, EMW, 종근당 바이오, 그리고 백금 TNA까지 이렇게 저희가 이번 주에 살펴봤었는데 일단 매수가보다는 위쪽에 놓여 있거든요. 전망이 어떻습니까? 아주 대박이 난 것 같습니다. 네. S폴리텍 월요일 날 말씀드릴 때 2,690원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3,145원, 15% 정도 수익이 나인 상태고요. 특히 S폴리텍은 삼성 쪽에서 태양광 제품에 쓰이는 EVA 시트 생산 라인과 기술 이전을 위해 접촉을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심을 받았던 종목인데요. 독자 기술로 태양광 모듈형 EVA 시트 개발에 성공해서 현재 인증 작업을 거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실적 호전이 기대된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한 점에서 현재 15% 정도 올라왔지만 목표가로 제시해드린 3,300원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대량 거래가 터진 3,350원에 그 돌파에 성공한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한번 조금 더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좀 더 보유를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EMW죠. EMW 오늘 갑작스러운 전기차 관련주로 부상이 되면서 급등 흐름이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안테나 전문 제조업체로서 관계사인 EMW 에너지에서 전기차용 2차 전지 개발에 성공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기존의 리튬이온 전지보다 운행 거리가 2배 이상 나온다고 자체 실험 결과가 알려진 점에서 주목해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4,700원 정도의 매수를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5,100원, 한 400원 정도 올라온 상황이고요. 수익률은 한 8%에서 한 9% 정도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 검증이 좀 더 진행이 된다면, 검증이 완료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전기차 배터리에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직전에 8월 고점이 6,000원입니다. 이런 고점에 도전하는 흐름이 예상되는데요. 목표가로 5,500원을 제시해드렸고요. 현재 5,500원에 근접하는 그러한 흐름은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1차 5,500원에 도달한다면 뭐 절반 정도는 한번 차익 실현해보는 그런 전략도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구간 일단 이슈화되면서 전기차 관련주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종군당 바이오인데요. 종군당 바이오는 슈퍼박테리아 관련주로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오늘은 이틀째 조정을 받는 그러한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요. 항생제 원료 수출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서 업황이 호조를 보이고 있고요. 그러한 점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지지라인을 직전 박스권 고점이었던 14,900원 정도를 본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장중 좀 밀리면서 조정을 받았는데요. 아래 꼬리를 달면서 길게 뿜어 올리는 모습을 봤을 때 역시 목표가로 말씀드렸던 2만원 유지하고요. 지지라인을 지지하는 흐름이라면 그대로 보유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의 1년 정도 조정을 받다가 처음으로 강한 상승 추세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시일은 걸리겠지만 보유하는 전략이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백금 TNA인데요. 백금 TNA도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보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오늘 흐름 굉장히 좋은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백금 TNA 차량용 레이더 디텍터 그리고 무전기 제조업체로서 자회사인 포인트 모바일을 통해서 산업용 PDA 글로벌 톱5 업체에 들어가는 미국 업체에 공급을 하겠다 이런 계약 체결이 예정돼 있다 이런 발표를 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올해 실적이 대폭 호전될 거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현재 구간 다소 올라왔지만 보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2,980원 전후 매수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3,100원까지 올라와서 다소 한 3% 정도 올라온 그런 상황인데요. 매수에 무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라 말씀을 드리고 현재 구간에서는 3일 동안 저점 라인인 2,800원 말씀드린 손절 라인 그대로 유지하고요. 또한 3,500원 박스권 고점 부근에서는 일단 일부 차익 실현해보는 그런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박스권 돌파에 성공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내리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쭉 들고 가시는 전략도 유효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수익률이 상당히 좋네요. 이 다음 주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백룡승천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샵 5588번으로 저희가 문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매수를 하고 싶거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 종목에 대한 질문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보유를 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매수 가격과 비중 그리고 또 매수하신 시점까지 정확히 남겨주시면 더 저희가 정보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양종금증권 영업부의 권용문 과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1800선 드디어 넘었어요. 네. 과연 지지할 수 있을지 그 여부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여쭙고 계시는데 앞에서 듣기로는 저희가 좀 반발이거든요. 네. 어느 쪽에 힘을 더 실어주시겠습니까? 아직까지는 뭐 지수상으로는 그 박스권 고점을 돌파한 상황이지만은 그 이전 앞전에도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었죠. 그러니까 박스권 고점 돌파 시도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게 고점이었고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해서 이제 좀 눌림을 받았었던 그런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일단은 1년간 박스권이 만들어졌다라는 점에서 이 박스권 탈피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러한 박스권, 1년 동안 지속됐던 박스권을 돌파하기 위해서 어떤 상승 돌파 갭과 같은 그런, 큰 갭이 출현해야만이 완전히 돌파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그 지수상으로는 살짝 돌파한 상태지만은 완전히 돌파되진 않았다. 그래서 다음 주 초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다음 주 초에 좀 흐지부지한 흐름을 보인다라면은 다시금 한번 그 조정받는 흐름이 이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고 다음 주 초에 큰 갭과 함께 이 박스권이 완전히 돌파되는 뭐 30-40포인트 이상 그렇게 큰 상승 갭과 함께 돌파되는 흐름을 보인다라면은 이제까지의 박스권 흐름과는 다른 새로운 뭐 2000포인트 이상의 그런 상승세를 구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이렇게 반등의 계기가 또 있습니다. 전기전자업종과 자동차업종이 또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인데, 일부 종목에서는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끝까지 놓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두 종목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하이닉스와 기아차에 대해서 상담 요청이 들어와 있는데요. 하이닉스는 26,26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기아차는 25,970원에 각각 20%씩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손실권에 있고요. 기아차는 수익권에 있는데 이 두 종목 중에서 어떤 한 종목을 골라서 10% 정도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일단 두 종목 다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10%를 추가 매수를 한다면 어떤 종목을 하는 게 좋을지 그에 대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상반된 흐름을 보이는 두 가지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일단 네. 하이닉스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6월 고점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안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 그 간에 이제 뭐 외국계 증권사의 그 뭐 목표가 하향 레포트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그다음에 수급적인 부분들이 안 좋게 물리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그 저점을 밑으로 돌파하려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가격적으로 한 2만 원대가 깨지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겠고요. 또한 이제 전반적으로 디램 가격이 좀 약세를 띠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호적이지 못하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서 가격적으로 한 2만 원대가 안 깨진다라면은 한번 홀딩하시면서 좀 들고 가시는 전략이 괜찮을 네.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가 그 기아차와 그 다음에 하이닉스 두 종목 중에 매수를 하신다 그러시면은 하이닉스 쪽에 좀 더 매수를 하는 쪽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요? 그렇지만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라도 2만 원대가 깨진다라면은 가격이 한 단계 더 레벨 다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하셔가지고 2만 원 여부를 한번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기아차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네. 앵거와 맞물려가지고 뭐 자동차 부품주들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아차 같은 경우 6월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제 약하게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최근에 고점 돌파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전일자에 이어서 이틀 연속 조정을 받고 있는데 5일선 이평선이 약간 깨지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일단은 8월 말 이후에 지속적으로 올라왔던 부분들이 좀 이렇게 부담이 되는 모습이고요. 그럼 매물들이 출회되면서 일단은 조금 더 쉬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 잠깐 눌림목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가격적으로 뭐 기아차 같은 경우는 한 32,000원 정도까지 만약에 추가적으로 눌림목을 보인다라면은 내려온다라면은 거기에서 이제 매수로 좀 대응하셔서 그 수익 구간을 보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아차 일단은 눌림목을 노려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반대로 눌림목이 있을 수도 있다면은 지금 현 가격대에서 일부 물량을 정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20% 정도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셨는데, 일단은 뭐 비중이 그렇게 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눌림이 나온다라면은 물론 이제 짧게 대응하시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물량을 좀 줄이셨다가 밑에서 잡는 게 좋겠지만은 지금 뭐 기아차 그다음에 현대차 자동차 업종이 지금 주도주로 다시금 재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한 20% 정도 비중은 일단은 가지고 계시면서 추가로 매수를 결정하시는 거를 그 눌림목이 나온다라면은 한번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LG 디스플레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7,25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40%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매수가와 지금 현재 비슷하게 가격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흐름 그리고 또 전망까지 한꺼번에 살펴보도록 하죠. 40%라고 하는데 조금 많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비중으로 보면은 40% 상당히 많은 비중이고요. 지금 올 이번 달 초부터 해서 이렇게 상당폭 주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그 향후에 좀 어려운 흐름이 펼쳐질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올해 5월 달 이후에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는데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6월 말에 이평선 이 부분에 이제 저항을 받고 주가 빠졌었는데 다시금 반등이 나오면서 이 부분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일시적으로 나왔었죠. 자꾸만 이런 이평선 내려오는 이평선들의 그런 그 돌파하려는 시도가 있으면 있을수록 뚫으려는 확률은 높아지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두 번의 시도이기 때문에 요번에 바로 뚫고 가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연말로 될수록 어떤 성수기 효과에 대한 그런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또 주가가 빠진다라면은 저가 매수세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40% 정도 비중을 좀 줄이셔서 한 20% 정도까지는 좀 낮추셨다가 주가 좀 조정받고 한 34,500원 정도 34,500원 정도까지 하락을 한다라면 거기에서 비중을 좀 늘리셔서 가지고 가시는 연말 성수기 수요 증가에 대한 그런 효과를 기대해 보시면서 한번 들고 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매수를 한번 해보고 싶으신 그런 종목을 올려주셨습니다. 금호석유에 대한 질문인데요. 현 시점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고 싶으신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전략 좀 세워주시죠. 예. 기본적으로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금호 타이어가 주 고객사죠. 금호 타이어가 중국 시장에서 타이어 점유율 1, 2위, 한국 타이어와 함께 1, 2위를 다투는 상황에서 중국 시장이 얼마만큼 커지느냐를 꼭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텐데요. 지금 중국 시장에서는 상해라든지 그다음에 북경에 이렇게 가보시게 되면은 그 택시 같은 경우에 택시 차는 이제 폭스바겐 택시인데 타이어는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금호 타이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만큼 시장 점유율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금호 석유 같은 경우에는 합성 고무를 만들어서 이제 금호 타이어에 이제 납품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 쪽 수요로 인해서 상당히 수급이 타이트하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셔서 볼 때 최근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회사가 어떤 그룹 리스크 때문에 제 가치를 평가받지 못했지만은 최근 들어서 올해 들면서 이제 제대로 된 가치들을 평가를 받고 있죠. 그룹 리스크에서 좀 해소가 되면서요. 그래서 우상향으로 상향 추세가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업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볼 때요.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홀딩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6월 달부터 해서 세 번의 이제 고점을 만들었었는데 이게 8월 달 저번 달에 이제 뚫려지면서 이제 가격이 한 단계 레벨업이 됐었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긍정적인 모습이 이러한 박스권 상향 돌파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을 지지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지금 굉장히 힘차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지금 보유하시는 물량 그대로 가져가시되 주가가 일시적인 급락이 나온다라면은 오히려 비중을 좀 더 늘리셔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그렇다면 금호석유 일단은 매수 시점을 여쭤보신 건데 지금 현재로서도 괜찮은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분할 매수하기 괜찮다라고 이렇게 봐지는데요. 네. 일단은 지금 정도의 비중 한 10% 정도 들어가신다 그러시면은 가격적으로 봤을 때 한 62,500원 정도 선에서는 추가적으로 비중을 10%씩 더 늘리시는 그런 전략 괜찮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호석유 저희가 살펴봤고요. 이 매수는 하면 좋으신데 분할 매수 관점에서 한번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금호석유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대우차 판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486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 2분 역시 많습니다. 50%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손실이 좀 있으시죠? 오늘 상승세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불안합니다. 어떻게 보면 좋을지 한번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차 판매 살펴보죠. 네, 대우차 판매 액면가가 5,000원인데 지금 액면가 이하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영 정상화를 위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8월 달에 이제 상당히 급등하는 그런 패턴을 보였었죠.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두 번의 고점 이후에 지속적으로 빠지면서 거래량까지 이제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조정받는 폭이 양호한 것 같고 흐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는 가격이 2,900원이 만약에 이탈이 된다라면은 여기에서 하락 N자로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2,900원이 깨진다라면은 그 지금 가지고 계신 비중이 한 50%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비중에서 적어도 30% 이상은 줄이시기를 그렇게 권해드리고요. 일단은 이런 종목들이 뭐 여태까지의 많은 악재들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크게 여기에서 더 내려갈 그런 위험보다는 그 경영 정상화에 대한 그런 그 절차가 향후에도 순조롭게 이행이 된다라면은 조만간에 한번 액면가 이상으로도 한번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게 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한 가지 2,900원이 만약에 깨진다라면은 주가가 뭐 전저점을 한번 다시 또 테스트하러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유념하셔서 비중 조절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준선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2,900원 선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보유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만약에 2,900원을 이탈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선을 잘 지켜보라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탈을 할 경우에는 비중을 현재 50%인데 30% 정도를 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대우차 판매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도 매수 의견을 여쭙는 분이십니다. 이수화학을 매수를 좀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하는 건 어떨지 한번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단기로 어느 수준까지 바라보면 좋을지 그 구체적인 라인도 제시를 해주시길 원하네요. 네.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중국 소비재 쪽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뭐 단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로 좀 긴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의 흐름을 한번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게 되면요. 6월 이후에 상당히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최근래 들어서 이러한 고점을 벗겨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우상향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죠. 조금 긴 흐름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더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보이는데요.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동안 계속 한 17,000원대 그리고 한 2만 원 정도죠. 최고가 2만 원 정도를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최근래 들어서 이제 이번 달 들어서 그 2만 원대를 돌파하면서 이제 거래량까지 실리는 모습이 상당히 중장기로 볼 때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러한 박스권 오랫동안의 장기 박스권 돌파의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찾아보게 되면은 이수화학이 합성세제의 원료로 만듭니다. 근데 이게 중국 쪽 신흥시장, 중국이라든지 인도 쪽에 특히나 중국이 최근에 가전 하향 정책으로 인해서 어떤 가전 제품들이 많이 보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중국 쪽에서 세탁기 보급률이 늘어나게 되면은 세제를 쓸 것이고 네. 그렇게 된다라면 이수화학의 매출도 굉장히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중국 소비재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점에서 일단 최근에 기관들의 매수세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좀 좋게 보시고 텀을 좀 길게 가져가시되 분할 매수로 지속적으로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은 단기적인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긴 관점에서 계속 모아가는 식으로 이수화학은 대응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많이 하락하는 종목이라 걱정이 좀 됩니다. 시모텍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시모텍 매수 가격이 8,000원이고요. 비중 15%입니다. 오늘 이거 폭락이군요. 11% 넘게 지금 현재 하락하고 있습니다. 주가도 상당히 부진하고요.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볼까요, 이 종목은? 예, 차트부터 먼저 한번 보시죠. 이 종목은 최근에 저번 달에 이제 KMI 컨소시엄 형태로 제4이동통신 사업 뭐 이런 쪽으로 진출한다라는 발표와 함께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재차 제4이동통신 관련 테마주들이 급락을 하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같이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매수 가격 자체가 8,000원 정도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보면 박스권, 저점이 항상 일정했었는데 이게 깨지면서 최근에 급락이 나오는 그런 형태고요. 그리고 한 4일 정도 급락이 나왔었는데 지금 보면 5일 이평선과도 상당히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태입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에는 좀 탄력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셔서 좀 비중을 늘리셔서 다음 주 초에 반등을 노리고 매수를 하셔서 다음 주 초에 좀 일부 매도를 하고 나오는 그런 형태의 대응이 필요하겠는데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W상호저축은행이 한 46만 주 정도 그 BW를 가지고 있죠. 행사 가액으로 보면은 6,405원 정도인데요. 일단은 지금 가격이 그 가격 아래라는 점에서 여기에서는 물량이 대폭적으로 나오기는 좀 힘들겠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신다라면은 다음 주 초에 반등을 기대하시고 지금 비중을 좀 늘리셔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요 정도의 반등에 좀 매도를 하고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중을 늘린다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늘리는 게 좋을까요? 지금 현재 15% 보유하고 계시거든요. 한 30% 정도까지 더 늘리셨다가 다음 주 초에 반등 시에 좀 꼭 빠져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관심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빌리언스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 종목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저번 주에 이제 이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상당히 좋은데, 아직까지도 움직임이 없어서 상당히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을 좋게 보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스마트폰 확대에 따른 그런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스마트폰이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전체 가입자 수가 1.5% 정도에 불과했는데, 올해는 한 9%에서 한 10%까지 늘어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 휴대폰 수액 결제가 일어난다라면은 추가적으로 이 회사의 실적은 증가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실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올해 반기 순이익이 42억이 나왔습니다. 작년 순이익이 41억이 나왔는데요. 이미 작년 순이익을 능가하는 수준이 반기에 벌써 나왔다라는 점을 이 눈에 띄고요. 그리고 전년 동기에 비해서도 지금 순이익이 한 40% 정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성장을 했는데 그런 점에서 볼 때 하반기로 갈수록 더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충분한 기간 조정을 거쳤다라는 겁니다. 일단 이 부분은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이후에 지속적인 하락세를 겪었고 그리고 실적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시장에 반영이 된다라면 충분히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수가는 3,750원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아래 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어도 일단 좀 기다렸다 매수를 할까요? 아니면 현 구간이 그 매수 구간으로 볼 수 있을까요? 지금 가격대가 3,710원대거든요. 네. 매수 구간이라고 봐지고요. 충분히 3,750원 정도까지 매수를 하셔도 무방하리라 봐지고요. 그리고 목표가로는 4,5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 한 4,500원 정도까지는 상승 탄력이 있을 걸로 기대가 되고요. 손절가는 3,630원이 만약에 깨진다라면은 일단은 주가가 한 단계 더 레벨 다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절가 3,630원 유념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손절가까지는 좀 짧게 봐야 되겠네요, 일단. 네. 이렇게 해서 모빌리언스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동양종금증권 권영문 과장과 지금까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시호가로 접어들었고요. 코스피는 1802선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종합한 그 장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